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석육조라고 합니다. 조언은 김혜령, 서강민, 양승은, 조성민, 최서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목적, 주차별 활동 내역, 게임 스토리 및 카드 뉴스, 홈페이지 및 게임 진행 방식 소개 순입니다. 먼저 저희 조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각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쇼핑몰, 은행,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아이로봇을 포함하여 미래를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머지않은 미래의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영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나중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모습이 다양하고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람이 인공지능을 떠올리는 이미지도 다양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는 하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도라에몽이나 아톰처럼 친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 시대에는 인간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에 근접한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상황에서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과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미래 시대를 미리 대비하고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목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며 살아갈 미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시뮬레이션 제공입니다. 미래의 인공지능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인공지능과 교류하며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재미입니다. 다양한 오브젝트나 흥미로운 스토리와 결말을 통해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별 활동 내역입니다. 주로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스토리 제작이 힘을 실었고 5주차부터 9주차에는 홈페이지 제작과 게임 구체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계획한 스토리와 이와 관련된 카드 뉴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편의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든 카드 뉴스는 동물처럼 사람이 아닌 것들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카드 뉴스는 인공지능과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위협과 관련된 카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기계는 일종의 도구로서 유용한 것이었는데 어쩌면 미래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수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게임 스토리 중에서도 아버지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실직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준비한 카드 뉴스는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으며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게임 스토리상 주인공인 지민과 관련된 카드 뉴스입니다. 마지막 카드 뉴스는 인공지능의 불안정함과 평양성에 관한 카드 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편향적 요소를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에 편향된 데이터를 생산하는지,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카드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기말 발표하는 계획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미연시 형태의 게임으로 계획했는데 유니티 3D를 활용하여 플레이어가 맵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3D로 개발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3D 툴로는 게임의 기본적 구조를 보여주고 스토리의 구체적 구현은 설문조사 형태의 프로토타입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 주차별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료조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포스트명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홈페이지 UI 조사, 소통 아카이브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인물, 배경 설정과 스토리 구체화를 했습니다. 스토리 초원을 완성한 다음에는 혹시 차별적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플레이어가 충분히 인공지능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스토리인지 고민하여 스토리를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게임 개발 툴 공부를 하여 게임 배경을 제작하고 캐릭터를 3D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카드뉴스와 웹사이트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가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스토리와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의 배경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인간 등이 함께 살아가는 22세기 미래의 한국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담거나 인간의 지능을 닮은 다양한 개체들이 일상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지만 아직 진정한 공존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회를 설정하였습니다. 게임 속 주인공 아빠가 가입되어 있는 반인공지능 단체 등도 그런 설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설정을 함으로써 공존에 대해 고민할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주인공인 지민이의 가족이 살고 있는 도시는 공업도시 구산입니다. 이 도시는 공단 지역이 위치한 오래된 공업도시였지만 최근 로봇 첨단 기술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다수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주인공 아버지 형준입니다. 게임 내 인물 관계에서 인공지능과 도구적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게임 속 AI 회사인 제페토사에서 사무직 부장을 맡다가 최근 현장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고압적인 성격이며 반인공지능 단체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희귀병에 걸려 병원에 있던 아들 지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I형 인공지능 베타 테스터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I형 인공지능 지민은 나중에 지섭에게 좋은 형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타 테스터를 진행하면 지원금도 제공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강등되었고 형준의 일을 AI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AI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지민에게서도 사람다운 모습보다 AI 같은 모습이 보여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AI가 인간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점점 지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어머니 민지입니다. 인공지능과 정서적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유로 만나게 된 지민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는 남편이나 사회 분위기에 가끔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민과 지섭 모두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주인공 지민의 동생인 지섭입니다. 게임 속에서 지민과 갈등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적대적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7살의 유치원생이고 아빠를 좋아하며 따릅니다. 형인 지민이 인공지능임을 모르지만 어쩐지 똑똑하고 때려도 아파하지 않는 형 지민을 왠지 모르게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특히 지민을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희귀병에서 완전히 나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민에게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지민입니다. I형 인공지능으로 이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공지능임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페토사는 이를 통해 스스로를 인간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외형과 지능 등은 10살에서 11살 남자아이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안드로이드로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가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게임 속 지민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왼쪽은 지민의 베타 테스트를 위해 형준과 민지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오른쪽은 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지민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곤 하는 그림 일기장의 일부입니다. 플레이어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지민의 정체, 가족과 관계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민이 좋아하는 동화책은 전래동화를 각색하여 만들어진 주인을 구한 사이보그 견입니다. 지민과 플레이어는 이 동화책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민의 유일한 친구 테디입니다. 지민이의 엄마가 지민에게 준 선물로 아이들과 정서 교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족과 문제로 지민이 힘들어할 때마다 지민을 위로해주는 고민형 AI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주체인 플레이어는 메타버스 게임 에이전트 메타를 플레이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게임 속 지민의 친구인 테디가 되어 지민과 친해지고 지민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인물 관계의 특징과 정서를 텍스트 그리고 색깔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데이로 이어지는 스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 1과 2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에 대한 게임 속 인물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 1에서는 지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 지섭을 구하지만 아빠 등 가족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데이 2에서는 기계 노동자를 괴롭히는 인간을 목격한 지민이 이에 대한 생각을 플레이어와 나누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항상 인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지,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줘야 하는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지, 인공지능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데이 3에서는 지섭이 지민의 훌륭한 방학 과제를 샘내 이를 망쳐버리고 이를 모르는 아빠는 지민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 플레이어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경쟁하는 세상에 대해, 인공지능을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 인공지능의 합리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 4와 5를 통해서는 가족들과 수영놀이를 하던 중 지민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지민과 플레이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지서부 심술로 물에 빠진 테디를 구하던 지민이 물에 너무 오래 접촉을 해서 쓰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 5에서 부모님은 지민과 지선 모두에게 지민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 속에서는 다양한 상황, 인물과의 대화 등에서 플레이어가 취할 행동에 대한 선택지들이 주어집니다. 이 선택지에 따라 지민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한 수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공지능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족 친화도가 그것입니다. 최종 결말에서는 이 두 수치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성과 가족 친화도가 동시에 높으면 가족과 동등한 관계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만 자율성과 가족 친화도가 모두 낮으면 도망을 시도하던 중 가족에게 잡혀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네, 먼저 홈페이지 소개를 하면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의 제목은 에이전트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개념에서 인간과 기계를 모두 포함하여 총칭하는 말으로써 이제 기계가 단순히 도구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인간과 대면하는 미래 상황을 대표하는 단어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에이전트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이 팀원 소개, 홈페이지 소개, 이제 주제와 관련된 카드 뉴스들이 들어가는 문헌 소개,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만든 게임을 소개하는 튜토리얼과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질의응답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FAQ를까지 5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FAQ 구간은 아직 완성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D로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D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인공들 캐릭터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3D 모델하는 프로그램인 블렌더랑 시네마 4D 같은 거에서 완성을 한 다음에 게임 엔진으로 이제 유니티라던가 얼리얼 엔진 같은 걸로 송출을 해서 이제 그 게임 엔진에서 코딩을 해서 게임을 완성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캐릭터는 성민님이 담당해서 제작해 주셨고, 제가 이 배경이랑 집 이런 거를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네마 4D로 작업을 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집을 만드는 경우에는 실제 규격 같은 걸 좀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레퍼런스 조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델링하고 이렇게 화면에 한번 렌더를 하는 과정을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렌더를 통해서 유니티로 뽑습니다. 근데 이때 그 시네마 4D에서 사용하는 이런 재질들이랑 게임 레디 파일로 뽑을 때 그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것이 이제 새롭게 공부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캐릭터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제 블렌더라는 툴을 이용해서 직접 3D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 형태의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 같은 거를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 있는 그 기초 모델을 오픈 소스 사이트에서 받아낸 다음에 그대로 이제 계속 디자인에 맞추어서 계속 몸을 깎아 나가다 보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옷을 입히고 피부색을 입혀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실제 모델과 텍스처를 베이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일정한 FBX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유니티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들을 합쳐서 게임 작업 진행 과정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유니티라는 게임 프로세싱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제 여기 유니티를 통해서 각종 이제 뭐 중력이라든가 이제 벽에 부딪힌다든가 하는 각종 물리적인 한계랑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의 카메라와 시점을 구현하고 그 외에 간단한 상호작용과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고 아직까지 이제 이 3D 게임 환경 내에서 저희가 만든 스토리를 바탕으로 게임을 구현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게임 스토리 위주의 게임을 간단하게 구현하였습니다.